전환 시점의 회계처리가 중요하다. 아니, 전환 사채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니까 전환이 제일 중요하겠죠. 전환만 물어본다고요. 그럼 만약에 요 시점에 전환이 된다고 볼게요. 그럼 전환할 때 모두 없어져야 돼요. 전환 사채도 없어져야 되고요. 전환권 대가도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전환 사채는 뭐라고요? 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주는 사채요. 바꿀 수 있는 채권이요. 그럼 투자자가 야 나 전환할게 해서 전환했다고 할게요. 특정 시점에 투자자가 나 전환 사채 전환할게 해서 전환했다고 하면 보세요. 전환하면 회계 처리가 이제 어떻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니까 전환 사채가 없어지겠죠? 당연히 전환되는 시점에 장부 금액은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져요? 전환권 대가도 없어질 거예요. 있던 장부 금액으로. 어렵지 않죠? 전환하게 되면 채권이 다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뭘로 돌아가요? 주식을 발행해줘야 되니까. 발행자 입장에선 주식을 발행해줘야 되니까 자본금이 나오고, 자본금은 뭐 액면 금액에다 발행 주식수를 곱했겠죠. 발행 주식수. 그리고 이쪽에 뭐가 나오겠어요? 대차는 주발초로 맞추겠죠. 주발초는 대차로 맞추면 돼요. 그래서 예상외로 전환사채의 전환 시점 회계처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시점에 전환사채의 장부 금액이 없어지고 전환권 대가가 없어지면서 조건에 따라서 자본금 발행해주고 대차는 주발초로 맞추면 된다고요. 그럼 전환사채의 전환 시점은 시험에서 뭘 물어볼까요? 전환사채 전환에 대해서는 시험에 뭘 물어보냐면 이거 물어봐요. 뭐? 전환 시점에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그럼 여러분 자본이 얼마입니까? 이만큼이 자본이죠. 이만큼이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 총액에 미친 영향은 얘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대차 차익의 논리에 의해서 항상 반대쪽을 보면 되잖아요. 그 반대쪽을 보면 어때요? 여기 있네. 그래서 전환사채 전환 시점의 자본 증가액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뭐랑 똑같아요? 전환 시점에 전환사채 장부 금액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그 문제에서 그냥 주발초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때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50%가 전환됐을 때 자본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얼마냐? 또 50%가 전환됐을 때 주발초에 미친 영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도 50%, 여기도 50%, 여기도 50%, 여기도 50% 이렇게 구하지 말고 그런 일부 전환 문제가 나오면 1단계로 100% 전환했을 때로 회계 처리를 끊고 2단계로 내가 원하는 숫자에다만 비율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세요. 100%를 기준으로 일단 회계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부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이랑 주발초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는데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은 그 시점의 전환사채 장부 금액이고 주발초에 미친 영향은 회계 처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험이 여기까지만 나오냐? 아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이 전환사채 전환 후 이자 비용을 물어본다고요. 그것도 어떤 전환? 일부 전환 후요. 일부 전환 후 이자 비용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요 시점에 전환이 됐대요. 만약에 첫 번째로 100%가 전환됐대요. 그럼 이제 나는 사채를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100% 전환되는데 다 날아가는데 뭘 갚아요? 100% 전환돼서 다 날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뭘 갚을 의무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다 날아갔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두 번째로 전환이 50%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환이 50% 되면. 전환이 50% 되면 현금 흐름도 50%만 날라갔다고요. 다 똑같이. 남아있는 모든 현금들이 전환 비율과 동일하게 다 사라졌다고요. 그럼 이자 비용도 어떻게 되겠어요? 전환 안 됐을 때는
나오는 이자 비용이 100%라면 50%가 전환됐으면 남아있는 50%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전환 후 이자 비용을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요. 기초에 전환이 안 됐을 때 장부금액에다가 이자율을 때리세요. 그럼 이거 뭡니까? 아무것도 전환이 안 됐을 때 이자 비용이죠. 하지만 전환사채는 전환되면 모든 현금 흐름이 동일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1 곱하기 1 마이너스 전환 비율을 해주시면 전환 후에 이자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만 해주면 돼? 아무것도 전환 안 됐을 때 원래 이자 비용에다가 미전환 비율만 곱해주면 전환 후 이자 비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만.